킹이 옥중 서신을 조선일보에 보냈죠. 검찰은 이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옥중 편지 내용 중에 검찰의 수사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드루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정렬 전 판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전화할 사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최근에. 예. 네. 이게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남북 관계가 하도 전개가 많아서 이거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드루킹 이제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 전체 내용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오늘 짚어볼까 하는데, 검찰의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네네. 그랬더니 검찰이 무슨 소리냐, 진술 동영상 공개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드루킹 김모 씨의 혐의가 지금 심리적인 혐의는 뭐 그다지 무겁지 않아서 집행유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런 서신이 판사를 해보신 경험은 어떻습니까? 일단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 서신 자체는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드루킹 씨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바는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이제 이 드루킹 이 본인이 주범이라는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 주장은 본인은 주범은 아니고 예. 김경수 의원이 이제 뭐 시켰거나 내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자기의 윗선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에 비춰보면 사실 이번에 뭐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 이 옥중 서신의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그 큰 틀에서는 범죄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결국은 본인이 이제 하수인에 불과했다라는 건 이제 어떻든 본인 증명을 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온다면 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옥중 서신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재판에 큰 영향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옥중 서신 가지고는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검찰이 지금 네. 드루킹의 옥중 서신 내용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검찰이 수사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뭐 이 이야기도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한테는 윗선이 있고, 예. 네. 이게 아마 뭐 김경수 의원 혹은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뭐 이런 그런 걸 암시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윗선이 있기 때문에 그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수사 축소를 시도한다. 뭐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안 되고 관행적으로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게요. 일단 뭐 일종의 이제 그 드루킹 쪽에서 주장했던 거는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말해줄 테니까 나 풀어달라 이런 거죠. 예. 그렇지. 그게 원래 플리바게닝이야. 내가 이거를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범죄 그 수사를 확대를 시키고 처벌받을 사람들을 좀 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잃는다 그래야 되나요? 뭐 고자질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게 보통의 플리바게닝의 형태인데, 예. 이거는 지금 드루킹 쪽에서는 본인이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막았다는 거잖아요. 예. 보통 검찰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뭐 이게 옛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 자체로 플리바게닝 자체도 아닐 뿐더러, 이런 식의 주장은 검찰에 사실 그러니까 그냥 좀 한꺼풀만 벗겨보면 진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인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검찰이 진술 동영상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섰나 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나 자신만만한 거죠. 이건 뭐 말 자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냥 얄팍한 수를 쓰려다가 들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 사람 잔머리를 굴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혹은 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없습니까?
일단 뭐 반성을 하지 않는 거는 원래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범이 아니고 자기는 하수인이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예.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한 거는 맞는데 내가 그렇게 중한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이런 옥중서신 자체만 가지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옥중서신 내용 중에 조금 전에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사 축소를 이제 검찰에서 뭐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그 이분 주장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피고인의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뭐 검사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거래를 했던 뭐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피고인이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다른 피고인이면 그러면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게 구속된 피고인 아니면 불구속 피고인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구속 피고인이면 구치소 내에서 들었다는 소리일 텐데 구치소 내에는 이렇게 공범을 같이 수감하지는 않아요. 접촉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불구속인 경우에는 그러면 면회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접견 기록부에 남아 있을 거거든요. 교도관이 작성하는. 그거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주장은 솔직히 좀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예, 머리를 네. 굴린 것 같고, 예, 본인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한 정황이 전개될까. 네. 이게 유리한 정황이 전개될 상황의 시나리오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기에는 지금 한 두어 가지 좀 주목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 그 옥중서신을 보도한 매체가 조선일보예요. 단독 보도를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자체는 아니지만 이쪽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게 TV조선 쪽에서 이 느릅나무 출판사 드루킹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4월 24일 날 UBC라는 그 매체에서 그 절도 사건이 자유한국당하고 TV조선하고 파로스의 공모에 의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보도가 그렇죠.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이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뭐 TV조선 그 큰 범죄에서는 조선일보하고 드루킹 쪽은 일종의 공범이 되잖아요.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요, 물론. 예, 전제하면요. 예. 사실 확인이 안 그렇게 됐습니다. 되면은 예.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이 옥중서신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공범한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뭐 본인에 대해서 팔 게 아니라 이쪽을 더 팔아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 파지 말고 이쪽을 팔아라 할 때 이쪽이 어딥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나 김경수 의원이나 뭐 이쪽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제 아까 공장장님께서도 의심을 두시긴 하셨는데 저도 의심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랬을까가 동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옥중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본인이 그냥 그러니까 뭐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면요. 만약에 정말 검찰이 수사 축소를 지금 의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보통은 아예 그냥 고발을 해버리거나 뭐 수사 요청을 하거나 하여튼 서면을 작성해서 내면 되거든요. 그거는 기록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옥중서신을 보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라기보다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음모와 관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그러면은 갑자기 이런 옥중서신이 나오게 된 거는 누군가가 이것을 사주했다고까지는 말하기는 그래도 적어도 이걸 함으로써 드루킹 쪽에서 이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겠죠.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옥중서신에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라고 내용이 들어있지만 검찰은 뭐 진술 동영상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방 확인하고자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짓인데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드루킹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뭔가 하는 의도 부분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의도는 판사님이 상상할 영역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하간 여러 핵심은 가지 보도들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이것도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조사가 된 것도 아닌데 이분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정의당 쪽에도 접촉을 했었다는 그런 그렇죠. 보도가 뭐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행태를 보면은 힘이 있는 쪽,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쪽에 상당히 접근을 해왔다는 그런 그 일정한 그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지금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쪽이 좀 의심이 가요. 누군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힘을 써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는 것이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예. 네. 그게 지금 김경수 청와대 쪽은 아니라고 본 거니까 이런 서신을 보낸 거겠죠. 예.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핵심은 이게 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읽힌다. 법적 행위로 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인 동안의 이정열 전 판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잃는다 그래야 되나요? 뭐 고자질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게 보통의 플리바게닝의 형태인데 예. 이거는 지금 드루킹 쪽에서는 본인이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막았다는 거잖아요. 예. 보통 검찰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뭐 이게 옛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 자체로 플리바게닝 자체도 아닐 뿐더러 이런 식의 주장은 검찰에 사실 그러니까 그냥 좀 한꺼풀만 벗겨보면 진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인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검찰이 진술 동영상까지 공개했다고 나섰나 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예. 너무나 자신만만한 거죠. 이건 뭐 말 자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검찰이 수사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도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한테는 윗선이 있고, 예. 네. 이게 아마 뭐 김경수 의원 혹은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뭐 이런 그런 그런 걸 암시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윗선이 있기 때문에 그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수사 축소를 시도한다. 뭐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안 되고 관행적으로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게요. 일단 뭐 일종의 이제 그 드루킹 쪽에서 주장했던 거는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을 얘기를 예.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말해줄 테니까 나 풀어달라 이런 거죠. 예. 그렇지. 그게 원래 플리바게닝이야. 내가 이거를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범죄 그 수사를 확대를 시키고 처벌받을 사람들을 좀 더 소위 말하는 시켰거나 내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자기의 윗선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해온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에 비춰보면 사실 이번에 뭐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 이 옥중서신의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그 큰 틀에서는 범죄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결국은 본인이 이제 하수인에 불과했다라는 건 이제 어떻든 본인 증명을 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온다면 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옥중서신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재판에 큰 영향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옥중서신 가지고는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검찰이 지금 네. 드루킹의 옥중서신 내용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내용이 네. 있죠. 네네. 그랬더니 검찰이 무슨 소리냐 진술 동영상 공개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드루킹 김모 씨의 혐의가 지금 심리적인 혐의는 뭐 그다지 무겁지 않아서 집행유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런 서신이 판사를 해보신 경험은 어떻습니까? 일단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 서신 자체는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지금까지 드루킹 씨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바는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이제 이 드루킹 이 본인이 주범이라는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 주장은 본인은 주범은 아니고 예. 김경수 의원이 이제 드루킹이 옥중서신을 조선일보에 보냈죠. 검찰은 이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옥중편지 내용 중에 검찰의 수사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드루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정열 전 판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전할 사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최근에. 예. 네, 네. 이게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남북 관계가 하도 전개가 많아서 이거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드루킹 이제 서실 보냈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 전체 내용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오늘 짚어볼까 하는데 검찰의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